예, 이곳 국회에서 저희가 특별히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개혁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좀 더 많은 우리 기자님들이 좀 오셨으면 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우리 중앙선관위에서 제안한 이 정치개혁안을 정말 당리당략이나 사심이 없이 그걸 합리적인 안으로서 제대로 수용해 주시고 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원해서 이렇게 국회에서 저희가 정치개혁안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정치개혁안의 방향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의, 우리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이완구 총리 청문회에서도 보셨다시피 지역 갈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념 갈등, 세대 갈등, 그리고 빈부 갈등, 이러한 갈등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국민 대통합과 그리고 100%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정당법 분야에 있어서는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당이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정당 민주주의입니다. 정당 민주주의에서는 정당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치자금 분야에 있어서는 정치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필요한 돈을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비리가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 모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신에 이 정치자금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의 충실한 반영을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마련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가장 지금 현재까지 존재하는 선거구제 중에서 가장 유권자의 의사를 잘 반영하는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이 가장 높은 그러한 제도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되는 제도입니다. 이 국민이 주인되는 제도에 있어서 표의 등가성, 유권자의 의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이 소선거구제와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제도는 어떠한 제도보다도 그러한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6개 권역을 나누고 그리고 총 300석의 의석을 권역별 인구수의 비례에 따라서 권역별로 배분한 다음에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2대1이 200대 100으로서 가장 균등하게 배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하였을 때에 유력 정치인들, 기존의 중진 정치인들을 구제하는 제도로 악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안한 이 동시 입후보 허용 동시 입후보 제도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순위에 있어서 한 순위에 반드시 2명 이상을 추천하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1명만 당선이 되도록 했습니다.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 한 사람만 당선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력 정치인들이 악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독식하는 정당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비례대표로서 당선이 되지 못하도록 저지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서 국민경선제를 실시합니다. 이 국민경선제는 지금 여야 간에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경선을 실시하겠다고 지금 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경선제의 문제점들을 보완을 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인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마련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하고 그에 대한 절차들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국민경선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현역 정치인들이 유리한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당에서 내부의 당원 당규로서 먼저 국민경선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정해서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민경선제를 실시를 할 때에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모두가 합의를 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어느 한 정당,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어느 한 정당이라도 이를 도입하겠다고 우리 중앙선관위에 이탁을 하면은 이걸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본 선거일 전 90일 후 첫 번째 토요일, 그리고 그 외의 선거에 있어서는 본 선거일 전 40일 후 첫 번째 토요일에 경선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민경선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휴대전화를 우리 국민들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심번호를 활용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내 경선 매수죄에 있어서 자수자의 경우에도 형을 감면하는, 그래서 당내 경선에 있어서 불법이라든가 부정선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신고 제보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후보자 사퇴 시한을 설정을 했습니다. 거수투표의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그 시점인 선거일 전 12일부터는 후보자가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사퇴를 한 경우에 특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선거에 있어서는 한 정당 소속의 모든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 시에는 잔액만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당 분야에 있어서 정당의 그런 생활정치, 그리고 선거구민, 지역구민과의 그런 밀착한 그런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구시군당을 정당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정당이 자율적으로 구시군당을 두고서 그리고 사무소를 설치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구시군당의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구시군당이 없는 상태에서 당원협의회, 지역협의회를 두고서 지금 기성정당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정치자금의 투명화라든가 또는 이런 당원협의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음성화되고 그리고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의 사무소를 당원협의회 사무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음성화되어서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를 양성화시켜서 당원 관리, 그리고 회계보고, 그리고 당비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수입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구시군 당 운영을 좀 더 양성화와 투명화를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자금 분야입니다. 정당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모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인 단체별로 1억 한도로 1억까지는 기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탁금을 보조금 배분 비율에 의해서 주요 국구보조금 배분 정당에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의 거의 50%,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45%, 그리고 정의당의 5%가 이렇게 배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후원금을 현실화해서 2004년도 이후로 후원금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예비후보자 후원회에서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서 20%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등, 그리고 당대표 경선 후보자 후원회 이런 데 있어서는 1억 5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2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 기부할 수 있도록 상향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히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수입 지출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국고보조금의 그런 지출, 수입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걸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보고를 연 1회 하던 것을 연 2회 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이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장애인 추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국회 의석수와 득표수로 50대 50으로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추천 비율, 여성과 장애인 후보자의 추천 비율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의석수와 득표수를 40대 40으로 하고, 그리고 추천 비율을 20%를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입법이 된다면은 2016년 총선부터 바로 적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한 정당 같은 날, 그래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날 동시 선거로 실시를 하고, 그리고 한 정당에만 선거권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정당하고 그 투표용지를 만들 때에 한 정당에만 거기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국민 경선을 활성화시키려면 주요 정당이 다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역선택 가능성이 줄어들 겁니다. 반면에 활성화시키려면 역선택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정당이라도 참여를 하면 국민 경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판단은 역선택을 활성화시키려면 한 정당이라도 참여하면 하게 해주자. 다 참여하게 하면 역선택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희들의 정책적인 판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정당만 참여하더라도 경선을 하자. 대신 저희들이 정당에서 그게 두려우면 안 하면 됩니다. 선택은 정당의 몫입니다. 대신 대통령 선거는 이제 그 주요 정당이 다 참여한 경우만 실시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관리에 관련된 비용들을 부담을 하고, 그리고 정당에서는 참관인, 투개표 참관인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추계를 해봤는데 대략 한 400억 정도의 선거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정당의 참관인 비용이 한 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게 저희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현재의 국회 의석 기준이 위헌이다라고 했습니다. 3대 1이. 그래서 2대 1로 축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대규모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이제 개정이 이제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하는 시기에 좀 더 비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유권자의 의사,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특히 여기에 와 계신 우리 기자님들이 저희는 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걸 알리고,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설득을 한다면은 그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권역별 이제 비례대표제를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권역별로 6개 권역별로 국회 의석이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권역 내에서 지역구가 2대 1이 됩니다. 지역구가 2, 이제 비례대표가 1. 그러면은 지역구 2만큼 선거구 획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보다도 분명히 한 선거구의 규모가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의 지역별 시도별로 현재 그 표의 등가성이 보장이 안 되는, 오히려 인구수가 많은데도 국회 의석수는 적고, 이런 것들은 그 권역별로 인구수 그대로 의석을 할당하기 때문에 그런 비례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게 물론 그 현역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지금 자기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은 정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 될 것인가, 좀 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여기 계신 언론인, 우리 기자님들이 그 부분을 설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246개 중에 조정 대상이 70개 됩니다. 그만큼 그러면 그 판을 흔들 것이냐, 차라리 전체 판을 흔들 것이냐, 그 차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럼 조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조금 흔들 것이냐, 크게 흔들 것이냐. 그럼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비례성도 높이면서 전체 지역구를 한번 판을 흔들자라고 하면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게 반드시 뭐 이익이다 손해다 이렇게 따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런 얘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그 현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거수투표 용지가 인쇄가 들어가는 선거일 전 12일부터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퇴를 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보조금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거일 전 12일 그 이전에는 지금 관행해왔던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정당이나 후보자의 책임이 있는 사퇴나 등록 무효는 전액을 반환하고,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망의 경우에는 쓰고 남은 돈만 반환하고요. 네, 이상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이번에 마련한 정치 개혁안을 설명드렸습니다.